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A8 2018입니다. 해당 영상은 갤럭시 S10 2로 촬영하여 제작을 하였고,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화면은 5.6인치에 2221 곱하기 1080의 해상도를 가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칩셋은 엑시노스 7885, 램은 4GB, 무게는 172g, 배터리는 3000mAh가 들어가 있고, 중급형 기기임에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초 통화일 2018년 3월 9일 32GB의 최초 통신한 LG U 플러스 모델입니다. 현재 중고가는 7에서 10만원 사이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따로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사용을 하시던 물건인데, 보시다시피 상태가 이래가지고 바꿔드리고 한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가끔 제가 중고 제품들을 사고 팔 때 쓸 기기가 없는 그 텀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을 하던 기기입니다. 출시된 지는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모델이고, 갤럭시 S8의 동생 모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에 디자인도 나름 괜찮고 방수방진도 들어가 있어서 갤럭시 S8의 기능들 대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고 나름 좋은 평을 받았던 기기입니다. 중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신경을 쓴 부분들이 느껴지는 기기이고, 상당히 쓸만한 기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쓸만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좁은 베젤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위쪽에는 수화부와 센서, 듀얼 카메라가 보이는데, 요즘은 펀치홀처럼 베젤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가 하나 고작 들어가 있거나 화면 아래에 넣는다던가 팝업 카메라의 형식으로 넣는데, 이때는 이렇게 후면에는 단일이어도 전면에는 듀얼 카메라를 넣어서 셀카를 찍을 때 라이브 포커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당시 유행에 맞게 듀얼로 들어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 상단에는 유심카드 트레이, 그리고 2차 마이크, 우측에는 스피커. 특이하게 스피커가 이 우측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원키, 그리고 하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C타입 단자. 후면을 보시면 상태는 그냥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단일 카메라와 지문인식 센서, 그리고 LED 플래시, 삼성 로고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S8의 동생 모델이라는 티가 많이 나는 디자인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S8보다는 S9에 좀 더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이 S8보다는 좀 더 각지고, 후면의 지문인식 위치 또한 카메라의 옆에서 하단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아마도 S8 이후에 뭔가 실험적인 기기로 이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디자인이었고, 괜찮다 싶은 요소들을 S9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이쁘지도 못나지도 않았는데 단정하고 깔끔하게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FHD 플러스의 해상도를 가진 일반적인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전혀 불만을 가질 부분이 없는 디스플레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선명함이나 밝기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야외에서 사용을 해도 문제없는 밝은 밝기였고, 잠들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해도 눈부시지 않는 밝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우측 상단에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가 다른데 그 자세마다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스피커의 위치였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잘 막히는 위치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밑에 있는 것보다 안 막히는 그런 위치도 있고, 동영상을 볼 때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한, 막히지 않는 위치고, 반대로 왼손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때 막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한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스피커 자체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일로 작동하는 모노 스피커인데, 가격이나 출시 시기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인데, 그런 웅장한 느낌의 스피커와는 거리가 있는 아주 단조롭고 재미없는 스피커였습니다. 고음부가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소리가 전체적으로 먹먹한 느낌이었고, 최대 볼륨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칩셋 성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성능을 기대하고 구매하시면 안 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도 상당히 답답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단순히 홈화면을 사용할 때도 끊긴다거나 렉이 걸리는 건 아닌데 부드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작업을 할 때도 꽤나 답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벤치마크 점수상으로는 갤럭시 S7보다도 못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래픽 점수는 S7의 점수 반도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칩셋 자체 성능도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니고,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더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나 넷플릭스 동영상 감상 정도는 당연하게도
큰 무리는 없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화면에서도 부드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다면 그 이상을 바라고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4GB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 이 기기는 확실히 부족한 램 성능이었습니다. 칩셋 성능과 더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최적화의 문제인지 더욱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유튜브나 영상을 보시다가 카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멀티태스킹을 할 때 어느 한 앱이 자꾸 리프레시가 되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스로틀링은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애초에 이 정도 성능에 스로틀링까지 걸리게 되면 아주 참담하겠죠. 다음으로는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의외로 카메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럭저럭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테일이나 밝기 모두 최신 기종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선명도가 떨어진다거나 하지도 않고 색이 빠진다던가 하는 것이 아닌 색 표현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손떨림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긴장하고 사진을 찍어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도 들어있지 않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기기의 파손 때문인지 야간에서 빛이 상당히 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빛 번짐만 없다면 야간 모드가 없는 걸 감안했을 때 나름 좋은 정도의 수준의 야간 사진 품질이었습니다. 참고로 후면 카메라로 라이브 포커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mAh의 배터리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칩셋도 플래그십 칩셋이 아니고 전력 효율이 꽤 좋은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화면 켜짐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화면 켜짐 시간은 평균보다 좋지가 않은데 또 전력 효율 자체는 좋았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실제로 사용할 때 그냥 웹서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보는 정도는 의외로 배터리를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고 대기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꺼둔 상태에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 시간 없이 사용을 하면 오히려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대기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은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고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급형 모델을 구입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기와 중고가가 비슷한 삼성의 제품들을 보면 갤럭시 S7은 이것보다도 더 싸고 잘만 구하면 S8까지도 구하실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게다가 LG로 눈을 돌린다면 LG V40 정도까지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모든 성능이나 기능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물론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많이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고 게임이나 성능에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게다가 최적화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용에서도 답답함을 조금 느끼실 텐데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이 친구와 비슷한 가격대의 기기들을 구매하신다면 기본적인 사용에서만큼은 답답하지 않으실 거라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메인폰, 세컨폰 모두 비추입니다. 사지 마세요. 여기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리뷰 요청이나 기타 요청사항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